제가 계속 무서운 장면이 없다고 말하고 있죠.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무서운 장면이 없다니 뭔 독소리야 싶을 거예요. 저는 그런 거는 무서운 장면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무서운 장면이 아니라 끔찍한 장면이에요. 너무 끔찍한 장면. 그 장면 나올 때 제가 입을 쩍 벌리고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를 정도였어요. 안녕하세요. 다양한 대중문화 콘텐츠를 리뷰하는 남자 머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리뷰할 작품은 2025년 6월 6일 개봉 미국 호러 영화 Bring Her Back입니다. 2023년에 꽤 화제가 되었던 공포 영화 톡 투 미를 만든 감독 필리프 형제의 두 번째 작품이에요. 필리프 형제가 원래 유튜버로 활동하면서 유명해졌는데 2023년에 장편 상업 공포 영화를 처음으로 연출했고 그렇게 만든 영화 톡 투 미가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었죠. 톡 투 미라는 영화는 제가 보면서 좀 이상한 표현이긴 하지만 굉장히 MG하다고 느꼈습니다. 감독이 나이도 젊어요. 1992년생 쌍둥이 형제라서 생일이 같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MG하고 신선한 공포영화라는 느낌이었고 재미도 있고 꽤 무서웠습니다. 야, 이거 호러 장르에서 또 주목할 만한 신인 감독이 나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할리우드에서 호러 장르로 굉장히 재능 있는 신인 감독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게 너무 부럽네요. 아무튼 톡투미라는 아주 강렬하고 인상적인 데뷔작을 만들었던 유튜버 출신 감독 필리프 형제가 2년 만에 두 번째 작품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그 영화가 바로 Bring Her Back 6월 6일 개봉인데 리뷰 영상은 개봉일 전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개봉 한 주 전에 프리미어 시사회를 하더라고요. 냉큼도 개봉 전에 미리 보고 왔습니다. 이 영화는 CGV 단독 개봉입니다. 메가박스와 롯데시네마에서는 상영을 안 한다는 점 참고를 하시고요. 자, 그래서 영화가 어땠는지 일단 굉장히 의외였다. 톡투미에 대해서 제가 앞에서 굉장히 MG하고 신선한 공포영화라고 느꼈다고 했잖아요. 이번 작품은 전혀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데뷔작이랑 완전 분위기가 딴판인 영화가 나와서 일단 그 점이 의외이고 좀 당황스럽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2018년에 나온 서치라는 영화로 데뷔한 아니시 차칸티 감독. 이 감독도 데뷔작 서치가 엄청 독특하고 강렬했죠. 그런데 2년 뒤에 두 번째 작품 런이 나왔고 데뷔작이랑 전혀 다른 느낌이라 의외라고 생각했거든요. 브링 허 백도 런을 봤을 때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심지어 감독이 유튜브로 먼저 유명해진 것도 똑같고 두 번째 작품이 2년 만에 나온 것도 똑같고 그리고 브링 허 백이랑 런이 내용도 좀 비슷해요. 이렇게 아주 재기 넘치는 데뷔작을 내놓은 감독이 두 번째 작품에서는 좀 차분한 느낌을 내는 거 이유가 있겠죠. 너무 기발한 발상에만 의존하는 작품들만 만들면 롱런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조금 통속적인 느낌이 들어도 내실있게 커리어를 다져나가는 거 나쁘지 않네요. 이 감독들의 두 번째 작품이 첫 번째 작품만큼 재기 넘치는 느낌은 없지만 그래도 영화 완성도는 괜찮습니다. 다 재미있게 잘 만든 작품이에요. 그리고 브링 어 백은 톡투미처럼 MG하고 신선하다는 느낌 없지만 영화가 엄청 강렬해요. 물론 강렬함에도 종류가 있는데 브링 어 백은 어떤 면에서는 데뷔작 톡투미의 강렬함을 뛰어넘기도 합니다. 다만 좀 호불호가 갈리는 종류의 강렬함이야. 톡투미는 오히려 굉장히 대중적인 느낌의 강렬함이었죠. 톡투미는 그리고 꽤 무섭기도 했습니다. 막 귀신들 나오고 하는데 연출을 섬뜩하게 잘했어요. 브링 어 백은 귀신이 나오는 영화는 아닙니다. 뭔가 초자연적이고 오컬트적인 내용이 있긴 한데 귀신이라고 할 만한 건 아니야. 그래서 톡투미와 비교해서 안 무서워요. 일단 저는 진짜 하나도 안 무서웠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무서운 거 잘 못 보는 분들이 이거 봐도 될까요? 라고 묻는다면 선뜻 보시라고 말하기는 어렵네요. 무섭지는 않은데 무서운 분위기는 계속 있거든요. 뭔가 무서운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분위기가 계속 있어요. 그 무서운 분위기를 영화가 시종일관 정말 잘 유지합니다. 이것도 좀 대단한 것 같아. 무서운 장면이 없는데도 분위기는 계속 무섭게 유지한다는 게 이 영화에서 굉장히 오래된 경력의 유명한 배우가 한 명 나와요. 셀리 호킨스. 이 배우는 베를린 영화제와 골든글로브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은 적도 있고요. 아카데미에서는 두 번인가 후보에 올랐는데 수상은 못한 걸로 알아요. 블루 제스민하고 쉐이프 오브 워터로 아카데미 후보에 올랐었죠. 셀리 호킨스가 이 영화에서 빌런으로 나옵니다. 무서운 장면은 없는데 셀리 호킨스가 빌런으로서 무서운 분위기를 굉장히 잘 조성해주거든요. 뭐 사실상 주인공이니까 당연한 얘기지만 이 작품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만드는데 이 배우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계속 무서운 장면이 없다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아마 제가 이 영상 썸네일에 엄청 무서운 영화를 봤다는 듯이 호들갑을 떠나놨을 테고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무서운 장면이 없다니 뭔 독소리야 싶을 거예요. 저는 그런 거는 무서운 장면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무서운 장면이 아니라 끔찍한 장면이에요. 너무 끔찍한 장면. 그 장면 나올 때 제가 입을 쩍 벌리고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를 정도였어요. 그리고 아역 배우한테 저런 장면에 연기를 시킨다는 게 좀 너무 심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진심으로 아역 배우가 좀 걱정이 되는, 분명히 영화 찍으면서 상담도 많이 하고 케어를 해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나 렌 필립스라는 이름의 아역 배우입니다. 구글링을 해봐도 정보가 아직 별로 없네요. 생년월일도 안 나오고 최근 기사에서 12살이라고 언급된 내용만 확인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어린 아역 배우가 이 영화에서 너무 끔찍한 장면들을 연기하는데 굉장히 셉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는 거의 바디 호러예요. 이 영화의 특징을 정리하면 안 무서움, 너무 끔찍함, 재밌음, 이 세
가지 특징이라면 최근 작품 중에 딱 그 영화가 생각나죠. 서브스턴스가 무섭지는 않잖아요. 재미있고 끔찍하고 이 영화도 그런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코랄리 파르자보다는 줄리아 디크루노 쪽입니다. 그러니까 서브스턴스보다는 로우, 티탄 이런 영화들하고 비슷해요. 엄청 비슷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디크루노 영화 중에 로우는 그렇다 쳐도 티탄은 좀 노잼이거든요. 너무 마니악해. 나는 아직도 왜 이 영화가 칸 영화제 황금 연료상을 받았는지 이해를 못함. 그러니까 브링 어 백은 바디 호러로서 디크루노 영화들하고 비슷한데 서브스턴스처럼 재미까지 있다. 스토리 자체는 좀 통속적인 느낌이에요. 그래서 대중적인 플롯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식을 너무 사랑한 엄마의 광기, 셀리 호킨스가 연기하는 캐릭터가 그런 사연의 캐릭터거든요. 중요 내용 스포일러를 안 하고 내용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엄마 없이 아빠랑 같이 사는 남매가 있어요. 오빠랑 여동생. 그런데 어느 날 아빠가 뭐 아마 혈관 관련 질환일 것 같은데 샤워하다가 돌연사를 합니다. 그런데 오빠가 만 18세가 되려면 아직 3개월이 남았어. 그래서 남매 둘이만 같이 살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위탁 가정으로 가야 합니다. 그 위탁 가정이 셀리 호킨스가 있는 집이고 그 집에 가니까 머리 빡빡 민 남자애가 하나 있어. 이 아줌마가 되게 친절한데 뭔가 이상한 분위기. 그리고 남매 중에서 여동생이 시각장애인이에요. 아예 안 보이는 건 아니고 색이랑 형태만 살짝 보이는 정도라고 합니다. 이 여동생 역의 배우가 굉장히 인상적이거든요. 소라 웡이라는 배우이고 실제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이 첫 연기. 국적은 호주인데 외모나 성을 보면 아시아계인 것 같고요. 참고로 이 영화에서 남매가 인종이 다른 것처럼 보이는 건 배다른 남매라는 설정이라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소라 웡이라는 배우가 시각장애인이고 첫 연기 도전이었는데 너무 잘했습니다. 이 영화에서 나오는 모습만 봐도 앞으로의 활약이 굉장히 기대되거든요. 물론 시각장애인이라서 역할에 제한은 좀 있겠지만 할리우드 영화 제작자들이 이 영화를 본다면 막 대작 상업영화 이런 데서도 소라 웡을 캐스팅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마블 코믹스의 블라인드 폴드라는 캐릭터가 있거든요. 너무 딱이잖아. 앞으로 소라 웡을 헐리우드의 여러 작품들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예감이 듭니다. 외모도 너무 매력적이에요. 약간 마이키 메디슨 느낌도 좀 나고 아무튼 이 배우가 연기한 여동생 캐릭터를 위탁 가정의 셀리 호킨스가 노린다는 게 이 영화의 내용입니다. 이 아줌마가 정확히 뭘 노리고 있는지는 스포일러니까 말은 못하지만 이 아줌마한테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죽은 딸을 위해 어떤 오컬트 의식을 하려는 거예요. 그 오컬트 의식을 위해서 여동생이랑 그 머리 빡빡 민 남자애가 필요해. 그 의식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보면서도 도대체 뭘 하려고 저러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고 잘 이해가 안 돼요. 아무튼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고 기간도 되게 길어. 그런 오컬트 의식을 하려고 하고 남매 중에 오빠는 방해꾼이죠. 그래서 셀리 호킨스가 이 남자애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라고 주장하며 다른 곳으로 보내려고 해. 그런데 오빠는 여동생을 지키기 위해서 이 아줌마의 음모를 파헤치고 대항을 하려는 내용이고요. 오컬트 의식이 이 영화의 핵심인데 그래서 사실 이 영화 가장 비싼 작품은 감독의 전작인 톡툼이나 앞에서 언급한 디크루노 영화들이 아니라 다크송 저주의 시작이라는 별로 안 유명한 오컬트 호러 영화가 있거든요. 저는 이 영화가 오컬트 장르에서 엄청 유니크한 명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오컬트 의식을 하는 게 내용의 전부인 영화예요. 그런데 그 오컬트 의식의 난이도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몇 달 동안을 해야 하는 의식이거든요. 절차도 너무 복잡하고 하나하나의 과정이 다 너무 힘들고 그 오컬트 의식의 끝에 나오는 결말도 입이 쩍 벌어지는 정말 놀라운 영화예요. 그런데 저는 필리프 형제가 이 다크송이라는 영화를 아주 인상 깊게 본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좀 들거든요. 이번 작품 브링 어 백에 나온 오컬트 의식이 다크송에 나온 의식이랑 굉장히 비슷하고 물론 기간도 더 짧고 난이도도 조금 덜 하다긴 하지만요. 그리고 감독의 전작 톡투미에서 망자들의 세계, 망자들의 영역을 묘사하는 아주 강렬한 장면이 있어요. 다크송에서 이거랑 비슷한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 감독의 두 작품이 다크송의 영향을 받은 것 같다는 의심이 계속 듭니다. 그런데 다크송이나 디크로노 영화들 모두 대중적인 플롯은 전혀 아니에요. 브링 어 백은 그런 마니악한 바디 호러나 오컬트 장르 요소들을 아주 대중적인 플롯에 결합시킨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고전적인 정통 호러 느낌이 나는 플롯이거든요. 이저리 느낌도 좀 있고 청소년 주인공이 낯선 곳에 가서 적응하는 내용은 아르젠토풍이기도 하고 최근에 유명한 호러 영화 중에서는 Get Out, Speak No Evil 이런 영화들과도 좀 비슷한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의 영화예요. 무섭지는 않다고 했는데 약간 점프스케어가 한두 장면 있긴 해요. 그런데 점프스케어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스마일 같은 영화에 비교하면 코웃음 나오는 수준이고요. 사실 감독의 전작 톡투미에서는 점프스케어나 여러 효과적인 호러 연출 기교가 꽤 있었는데 이번 작품은 그런 건 배제하고 철저하게 분위기 그리고 아주 끔찍한 바디 호러 장면으로만 승부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작정하고 전작과의 차별성을 추구한 느낌입니다. 전작과 아예 다른 걸로 하겠다. 그래서 이런 작품이 나온 것 같네요. 무서운 분위기와 약한 점프스케어 한두 개, 고전적인 느낌의 호러 플롯, 아주 끔찍한 바디 호러 장면 이런 걸 종합하면 그래도 저는 이 영화가 안 무섭다고 생각하지만 무서운 거 잘 못 보는 분들은 신중하게 고려를 하고 볼지 말지를 결정해야 하는 영화라고 할 수 있겠네요. 배우들이 다 훌륭하고 특히 소라 웡이라는 장차 크게 될 것 같은 예감이 드는 그런 대단한 신인 배우의 발견이라는 점만으로도 이 영화는 볼 가치가 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영화 브링 어 백의 리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